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만나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내일은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 내용들 오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2년 만에 국빈 방문, 공군 1호기가 워싱턴에 도착하는 맞습니다. 것들 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기대하는 바도 많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도 많은데요. 일단 네. 의미를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큰 흐름에서 의미를 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한미 동맹이 역사상 뭐 최고의 모범적인 동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체결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한미 동맹을 과연 체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체결을 했고요. 예. 70년대 미국 측에서 미군 철수론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조금은 다른 이유지만 한미동맹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숙제가 많이 있다. 도전 요인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일단 뭐 북한 문제가 있죠. 북한의 핵 미사일의 능력이 지금 뭐 계속 강력하게 위협으로 지금 한국에게 작용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미중 경쟁 때문에 뭐 탈동조와 탈세계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제 안보 이슈 포함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떤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인식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네. 좀 큰 흐름에서 그런 의미를 갖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빈 방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네네, 이번 우리 대통령의 방미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안보 시대에 있어서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인 안보 동맹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었을 때 네.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재용 회장과의 면담으로 시작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면담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한국의 어떤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그래야지 또 미국에서 강력한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통 안보 파트너로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미중 경쟁 시대에 한국과 같은 자유주의 진영 국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지금은 또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분명히 자유국가 진영의 핵심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측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핵심 동맹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일정들 짚어보게 될 텐데 그렇게 네네. 환대를 받고 워싱턴에 도착을 하고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을 했는데 네. 블레어 하우스에 이동을 해서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났어요. 그리고 네네네.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네, 실질적인 네. 성과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콘텐츠 관련한 투자에 네, 대한 네, 성과를 네. 이렇게 가져온 네.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한미 동맹이 역시 뭐 안보 동맹,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협력을 또 증진하고 또 예. 문화 협력을 증진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넷플릭스 투자 여치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예. 한국은 엄청난 문화 콘텐츠 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강국인 것이죠. 뭐 OTT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OTT 산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네. 넷플릭스가 최강자고 사실 한국의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글로리 이런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맹위를 떨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넷플릭스 투자 유치는 경제 협력도 경제 협력이지만 양국이 한국은 콘텐츠 강국, 미국은 플랫폼 강국, 각자의 어떤 비교 우위를 이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 협력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정이요 사전에 공지되지는 않았던 일정이었는데 보통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지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이제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하다가 갑자기 좀 진행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실 봐야 될까요? 물밑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서야 이런 어떤 투자 유치 결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분명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뭐 이런 투자 유치 건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뉴스 같지만은 다 물밑에서는 조율하고 진행해 왔던 그런 안건이었겠죠. 그럼 이번 방문 기간에 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깜짝 그렇지 소식들도 또 않겠습니까? 기다릴 예. 수도 있겠군요. 그 윤 대통령이 도착한 뒤에 백악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확장 억제 등재 약속을 이제 분명히 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네. 교수님은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뭐 여태까지 계속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미 간의 협의 이후에 한국이 기획 단계, 훈련 단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을 전개하는 어떤 그런 결정 단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를 않았었고 네. 문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참여 정도가 명문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 뭐 공동선언 그리고 지금 별도로 지금 뭐 예. 어떤 선언문을 갖다가 예. 발표해서 한국의 역할들을 명시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논의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 안건이 최종 문안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들을 최종안의 형식을 띠고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명문화한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서로 명문화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네네네.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거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지금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명문화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억제라는 것이요. 이게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인식이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기도 했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미국에게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명문화 이것을 기대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이런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볼지 역시도 네, 주목이 네. 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북한군 창건이기도 합니다. 네. 북한이 뭐 이 방미 기간 중에 어떤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은 어떤 지금 시선으로 이 움직임들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을까요? 불만족스럽겠죠.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차 예. 방위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ICBM 도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비슷한 어떤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고요. 5박 7일 일정이니까 그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다음에 뭔가 도발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예측이 지금 군사 정찰 위성 실험 발사가 뭐 거의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 그 38 노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무기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의하면은 지금 7차 핵실험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이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할 것인데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뭐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뭐 실험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까요. 북한 측에서는 네. 이러한 어떤 중요 행사에 북한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단지 또 이렇게 또 막 그냥 무슨 도발을 할 것인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 세우면은 또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허를 찌르기를 바라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결국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자꾸 북한에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네.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나올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확장 억제, 핵, 미사일 뭐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얻어내야 한다. 혹은 미국과 더 많은 진전된 네.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강력해지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뭐 더 크게는 한반도 통일 문제가 예.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중국 문제가 있고 중국과 관련된 타이완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이 그 비핵화는 이제는 솔직히 물 건너 갔다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예. 것 또한 사실이고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면은 야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물론 뭐 별도의 공동 성명이 더 나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북한에 관한 별도의 한미 정상 공동 선언문이 나왔어요. 이번에 확장 억제에 관한 별도의 공동 선언문이 나온다니까 네. 거기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을 좀 담아내는 어떤 그런 명문화를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네. 양국이 정말 강한 결기를 가지고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거 다시 반복해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대화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네. 비핵화 대화에 나오면은 그 단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이런 담대한 구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지지를 하는 그런 문건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통일 지금 국내적으로 담론을 거의 상실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강력히 지지했다. 뭐 이런 문건이 나와도 저는 상당히 한국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보도에 따르면 확장 억제 상설 협의체 네네네. 구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확장 억제 상설 협의체라는 거 예. 저는 예전서부터요. 그러니까 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한국은 한국형 핵 공유로 가야 네네. 된다. 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확장 억제의 큰 틀 안에서 한국형 핵 공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 상설 협의체가 발족이 된다면은요. 예. 지금 나토 동맹 같은 경우에는 NPG라고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네.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것이 가동이 되고 그 기획 그룹을 통해서 나토의 핵 공유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확장 억제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이번에는 뭐 한국형 핵 공유를 가동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겨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국형 핵 공유도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나토식 핵 공유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나 최종 결정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네. 한국식 핵 공유 말씀해주신 네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말한 것이 또 한국의 요구가 있으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반도 전개될 수 네. 있도록 이러한 문구를 좀 넣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네. 미국 입장에서 네. 나토랑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조금 더 진전되게 한다는 것 네네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 좀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는 정말 미국의 전략 자산 그 중에도 핵 전략 자산이 우리가 판단했었을 때 정말 이 시점에는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미국 측에 개진했었을 때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전개할 수 있다면은 사실 정말 강력한 핵 억지로 작용이 될 수 그렇겠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의 핵 억지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핵으로 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핵의 어떤 전개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전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적으로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놓고 나토의 유럽 동맹과 미국이 이제 조금 이견차를 보인 적도 있었고 나토 동맹에서는 결국 핵 공유라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핵이더라 그래서 이거 별로 소용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형 핵 공유가 네. 정말 미국의 이 핵 억지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의견이 10분 반영이 된다면은 이것은 아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유럽형 핵 공유보다 더 진전된 어떤 그런 성격의 핵 공유가 될 수가 있는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기대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이 방미 전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네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에 네. 대해서 시사를 네. 한 바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좀 밝혀진 이제 또 다른 인터뷰죠.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네. 그러니까 교전국과의 어떤 이제 관계가 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이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보다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네,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 내용이 이제 이번 회담에서도 올라갈 것인지라는 네. 것과 네. 교수님께서는 이 무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는 정리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기 지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대놓고 지원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이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러시아가 지금과 같이 민간인 살상을 자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전쟁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면은 한국이 엄연한 자유주의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이제 외교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약간 조금 수습을 갖다 하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는요. 예. 무기 지원은요. 그냥 암암리에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11월에 벌써 한 차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요. 한국이 155ml 포탄 10만 발을 100만 발이죠. 100만 발을 미국 측에 수출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측의 책임자가 그것을 확인해 줬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물론 네네. 한국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뭐 우리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보니까 이게 한국이 조금 입장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어떤 입장을 10분 고려해서 러시아와의 입장도 고려해서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자주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미국이 존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한미 간의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아울러서 뭐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건 아닐 겁니다. 단지 예. 자유주의 국가로서 한국과 미국이 이런 어떤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정도 차원의 어떤 공동선언문의 명문화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해주셨고 커비 조정관도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이 결정할 그렇죠. 문제다라고 네네, 또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의 뭐 한국의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갖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포탄, 탄약의 재고가 거의 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근데 예. 이렇게 그런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면은요, 미국의 이 대만 방어 공약에도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포탄과 탄약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 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재고도 충분히 비축해 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또 뭐 중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우리 시간으로 이제 네. 내일 일정을 좀 보면은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윤 네네.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네. 이 우주 분야에 대한 어떤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좀 네네네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제 발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함의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미국이 여전히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최강국입니다. 미국 정부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미국의 민간, 요즘에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을 갖다가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네.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굉장히 훌륭한 우주 개발에 있어서 그 사기업들도 기업들 활동도 활발한데 이게 이제 한국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양국이 우주 개발을 협력한다고 2016년에 협정을 체결했는데 작년이죠. 아마 나로호죠. 그 한국의 그 예. 인공위성 발사하고 그다음에 달 탐사선 다누리일 겁니다. 예, 아마. 다누리입니다. 예, 발사하고 했는데 이게 거의 뭐 한국의 고유 기술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첨단 기술의 힘을 더 조금 받을 수 있다면은 한국의 우주 산업도 더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한국도 우주 개발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왜냐하면 한국의 또 브레인들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주 개발이 산업이 잘 된다면은 이거는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또 특히 북한의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초읽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에도 예. 어떤 강력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주 산업 협력도 중요하다는 네네네. 거 짚어주셨고요. 김 교수님께서 이제 국제 정치학 워낙 전공하시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한 지 딱 4주년 되는 날이 지금 네네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란 네네.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네. 대선에 대한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네. 네. 그 함의가 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뭐 예.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출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아마 지난번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짜가 아마 4월 요 겹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저는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안보 파트너, 그러니까 경제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지금 인식이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와서 네, 이재용 회장으로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끝난 이렇게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보다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과의 회담이 정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유도해냈기 때문에 예. 한국은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미국
정부가 뭐 또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그런 상황에서 재선 도전을 발표하고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도 네네. 이제 있잖아요. 연설을 하게 되는데 미 상하원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이제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쿼드 참여 확대를 승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쿼드라는 것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네, 위해 이제 네, 만든 네. 이제 결의다라는 네, 이제 네. 분석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네,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쿼드 협의체에 저희가 또 다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한다. 그래서 쿼드가 이제 5개국 협의체인 펜타가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쿼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쿼드 4개 국가만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하고 그다음에 말라바 훈련이라는 해상 훈련을 4개 국가가 같이 하고요. 네. 나머지 쿼드 협력은요. 쿼드에서 몇 개 국가 빠지고 그다음에 비쿼드 국가가 또 들어와서 형성해내는 어떤 그런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협의체는 쿼드가 지금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되는 워킹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워킹 그룹은 뭐 중국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내에서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디지털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중국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요. 한국은 그런 소다자 협의체 중심으로 일단 우선은 쿼드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쿼드 국가뿐만 아니라 예. 영내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한다면은요, 중국이 그렇게 뭐 불만을 토로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래요. 지금 뭐 쿼드 뭐 참여 뭐 가입 그러는데 예. 쿼드는 가입의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뭐 참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협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워킹 그룹, 리치아웃 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협의체에 한국이 좀 실사고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그런 관계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론들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역시도 이번에 네. 아까 말씀하신 현대와 삼성뿐 아니라 뭐 SK, 네네네. LG 등 4대 기업에다가 경제 네. 단체들까지도 함께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상당히 큰 네. 규모로 이렇게 네. 갔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이번에 얻어올 경제적 네. 성과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미국의 이 공급망 재편 정책이라는 게 예. 상당히 미국 우선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물론 그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대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자동차는 미국 사람들이 직접 사서 소유하는 자동차인데 미국 사람들은 차를 장기 렌트도 하고 리스도 합니다. 그런 자동차는 세제 혜택,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5년인가 30년이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그런 전기 자동차까지도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하지만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뿐만 아니라 반도체 법안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 반도체 말고 최첨단 반도체 말고 레거시 반도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가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과 수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이 대중무역에서 흑자를 냈었을 때 그런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 레거시 반도체, 저가 반도체
이 사업도 다 접고 들어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공정한 측면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당장 뭐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기회를 삼아가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 공급망 재편 정책을 놓고 정말 조율을 잘할 수 있는 미국도 뭐 한국도 안보실이 있지만 미국도 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보실 사이에 어떤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든지 그래서 미국의 이 공급망 재편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만 강화가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도 강화가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좀 기반을 토대를 좀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